11일 올해 처음으로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망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곳 제주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앞으로 날이 더 더워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에 그 야외 활동 시의 주의 사항과 또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한 방안들을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종면 제주감염병 관리지원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2년 동안은 야생진드기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는데 예. 안타깝게도 올해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예. 또 한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거든요. 예. 그 진드기에 감염된 경위가 밝혀졌습니까? 예,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방광기를 적용했을 때 첫째 사례 환자는 최근에 봄철 고사리 채취를 하는 과정에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판정이 났고 어제 확진이 됐던 분은 인근에 야산을 이렇게 가벼운 복장으로 산책을 한 것으로 나오면서 그때 진드기가 물린 것으로 지금 현재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고사리를 채취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나 내가 감염이 됐을까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고사리 채취같이 야외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보름 내에 갑작스럽게 열이 섭씨 38도 이상으로 오르고, 네. 그리고 이제 두통 혹은 이제 근육통, 몸살, 그리고 이제 미식거림이라든지 구토, 설사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는 SFTS라는 그 병을 일단 의심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감염이 됐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이게 치명적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국 통계에 의하면은 169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1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환자 중에 1명꼴로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사망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농촌에 사시는 고령층이에요. 따라서 우리 지역에도 농촌에 살고 계시는 고령층 노인이 고위험군이라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령층이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에 취약한 겁니까? 이 SFTS라는 병에 걸리면은 우선은 이 100kg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면 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노인층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면역력이 낮죠. 저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떨어짐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말고도 또 하나 이유를 들 수 있다면은 이런 분들이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가족 없이. 네네. 그래서 열이 나거나 이런 몸살 있는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놓치면서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염이 의심이 되면 예.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의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질환은 치료제는 없는 반면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은 적절한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치료를 받으면은 이 사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야외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보름 이내에 이런 열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일단 의심을 하시고 그리고 인근 보건소에다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상담 실무자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감염됐을 때를 이야기했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감염되지 않기 위해 예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고사리 채취와 같은 야외 활동 시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진드기에 물리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면 맨살이 드러나지 않게 온몸을 감싸야 되겠죠. 그래서 긴 옷, 긴 팔에 긴 바지에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네. 목에 수건을 두르고 그다음에 장갑을 끼고 토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몸을 최대한 감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에 있어서 이 고사리 채취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을 올라야 되기 때문에 땀이 나면서 옷을 벗게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이 아닌 응달에 가가지고 고사리를 채취하고 수풀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지정된 이 화장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용변이 필요할 때 위험한 곳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이 땀이 나면은 이 진드기가 몰려옵니다. 따라서 수시로
뿌려줘야 됩니다. 기피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진드기 기피제를 확보하셔가지고 언제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옷에다가 네네. 뿌려줘서 진드기가 그 땀의 냄새에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쉬신다고 할 때, 휴식을 취한다고 할 때도 땀을 식히기 위해서 풀숲의 크기보다 좀 높은 바위에다가 이 돗자리를 까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피제를 뿌리시고 네네. 그 위에 앉으시고 옷도 벗은 옷도 이제 그 돗자리 위에다가 놓는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진드기가 직접 오지 않게 하기 좋고요. 세 번째는 꼭 용변을 보셔야 되겠다 이럴 때는 갑자기 풀이 드문 그런 장소를 정하고 기피제를 뿌린 다음에 그다음에 용변을 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고 나서도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모자라든지 옷에 진드기가 묻은 상태로 귀가를 하거든요. 네. 따라서 귀가하자마자 바로 머리를 포함해서 온 전신을 샤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입었던 복장은 바로 세탁기에 돌려서 진드기가 집 내에서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또 사용한 돗자리는 잘 닦아가지고 그게 진드기가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야생 진드기가 특히 밀집돼 있는 곳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풀이 나 있는 곳은 다 위험하다고 봐야 하는 건지요? 우리 제주의 기후 환경으로 봐서는 특별히 밀집된 곳이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풀이 우거진 곳이라 하면은 모두가 다 진드기가 있다. 예를 들면은 도심에서도 주변에 공원이 있어서 풀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오름을 올라가더라도 길 옆에 풀이 있거든요. 네네. 뭐 이런 데는 다 진드기가 있다고 보시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 SFTS 매개차가 작은 소 참진드기라고 예. 하잖아요. 뭐 그 야생 진드기인데 예. 이게 사람이 물렸을 때 감지를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이 진드기는 맨살에 붙은 다음에 체액을 빨기 위해서 머리를 박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를 박은 채로 도망가지 않고 계속 빨고 있는 걸 발견하면서 물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만약에 이 진드기가 그냥 도망을 가면은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는 본인이 잘 모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핀셋같이 이게 물린 게 있으면은 물고 있으면은 핀셋같이 가느다란 집게로 가지고 이 몸통을 들면 안 됩니다. 그 박혀 있는 머리를 잡고 수직으로 살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냥 바로 들어 올리면 몸통하고 머리하고 분리되면은 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천천히 머리를 잡고 살 들어 올리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위를 상처 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야생 진드기 감염에 의한 사망 환자가 발생한 만큼 야외 활동 시에 무엇보다 조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그 감염이 의심되면 무엇보다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예방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임상 증상이 보인다 할 때 의심을 먼저 하셔가지고 많은 시간 내에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는 것. 이것이 이 질병을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